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제가 지난 4회차 때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에너지 트랜지션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가능성.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신재생 전환에 대한 거는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적어도 15에서 20년 가까이는 원유나 가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게 되면 향후에 이 원자재 우리가 지금 천대하고 있는 화석 연료 가격의 급등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빠르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현재 뉴스에서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지금 유럽 중심 그리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천연가스나 유가가 상당히 세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의 경우를 보시면요. 이 그림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독일의 전력 가격이에요. 작년에 독일의 전력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대략 30에서 40유로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가격이 150유로를 넘어서서 지금 170유로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YOY로 놓고 보면은 거의 뭐 5배에서 6배 가까이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이게 뭐 비단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전력이 부족해서 산업 생산에 차질이 빚고 있고 그러면서 석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남미에서도 브라질은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뭐 지구적 현상이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것인가? 예, 좀 더 다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JKM LNG 스팟 프라이스입니다. 동북아시아 LNG 평균 스팟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MMBTU, 천연가스는 이제 우리가 MMBTU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MMBTU당 뭐 한 3불, 4불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게 지금 30불을 넘어섰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40불을 이미 넘어선 상태죠.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1MMBTU당 40불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원유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한 240불에서 230불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지금 현재 유가가 얼마죠? 대략 80불 초반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유가는 천연가스 동일 열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천연가스보다 무려 3분의 1이나 저렴해요. 우리가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부터 더 심해진 현상인데 겨울철에는 예전에는 기름을 많이 썼어요. 등유라고 하죠. 케로신이라고 하는 등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난방으로 케로신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도시가스를 많이 쓰시죠. 자, 그런데 이 가스 가격이 정년 동기간 대비해서 지금 9배에서 10배가 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스 가격이 기름 가격보다 3배 정도 비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뭐 중진국이나 후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많이 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싸니까 지금은. 그러면 높아진 가스 가격이 결국에는 원유 가격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북반구는 이제 겨울의 초입의 시작인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내년 2월 달까지 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뭐 국내에서도 전기료가 원가 연동되니까 오르고 도시가스 가격도 인상되는 게 바로 이러한 현상에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4회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에너지 트랜지션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가? 뭐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유럽에서 시작 촉발된 문제는 천연가스 재고가 평균 대비 너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낮았냐 하면 2021년 초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쌓아놓은 재고의 소진율이 거의 역대급으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다시 이제 쌓아야 되는데 가격이 일단 튀면서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는 10월 중반이죠. YOY로 마이너스 21% 수준입니다. 올겨울에는 정말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유럽은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우리라고 예외는 아닐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석탄 문제로 인해서 천연가스를 시장에서 막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JKM LNG 스팟 프라이스 가격이 30불 이상으로 급등하는 현상, 바로 그러한 결과들인 거죠. 근데 아직 겨울이 시작이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 트랜지션 과정에서 이 상황은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유럽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하지만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독일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뭐냐면 독일의 발전 원별 전력 생산 증감률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전체 발전량의 42% 정도가 풍력 발전이었고요. 석탄 발전은 20%대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가스라든가 뭐 기타 원전, 조그만 원전들이었죠. 자, 그런데 올해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독일에서. 뭐 독일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이 풍력 발전량이 많이 줄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스는 부족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석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석탄 발전량이 우리 YOY로 42%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조차도 3배 가까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큰 그림은 뭐냐면요. 신재생 발전 비중이 늘면 늘수록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2010년도부터 이제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량을 시계열로 보여드리는 그림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전체 발전량 중에서 3분의 2는 풍력 발전이었고요. 3분의 1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전체 발전 규모는 20년 기준 2,450테라와트시 정도가 됐고요. 시간당으로 보면은 시간당 대략 280기가와트시의 전력이 풍력과 태양광에서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가 피크타임이고, 그 넘어가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야밤에 발생되는 전기, 대략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되는 전기는 거의 100% 풍력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시간당 280기가와트시가 생산이 돼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다 날아가는 겁니다. 쓸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장할 방법. 그래서 ESS가 여기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ESS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배터리만 얘기를 하게 되죠. 뭐 머릿속에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도 ESS 하면은 배터리만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배터리는 규모의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대규모로 그리드에 물릴 정도로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연간 전 세계에서 ESS 배터리가 ESS로 배터리로 사용되는 게 뭐 몇 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풍력 발전량은 야밤에 시간당 279기가와트시 정도가 생산이 돼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정도 가게 되면은 전 세계 신재생 발전 캐파를 약 8,000기가와트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말이 얼마였느냐? 1,440기가와트였어요. 그럼 앞으로 2050년 가게 되면 지금보다 5.5배 정도 발전 규모가 커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야밤에 발생되는 잉여 전력도 5.5배 정도는 커질 것이다. 지금 279, 280기가와트시가 아니라 거의 1.34테라와트시까지 야밤에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배터리로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소금 동굴, 솔트 캐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재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주변에서 인근에서 일본의 미쯔비시하고 미국의 매그넘이라고 하는 기업이 솔트 캐번을 만들고 있어요. 1차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대략 수소를 4,50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솔트 캐번이 완공이 됩니다. 수소 4,500톤을 우리가 전력량으로 환산하게 되면요, 150기가와트시입니다. 배터리랑 비교할 수도 없어요. 초기 건설 비용만 들 뿐 유지 비용에는 크게
돈이 많이 들지가 않고 반영구적인 거죠. 자, 신재생 발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것들은 병행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올해 인류는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야, 이게 신재생 발전만 늘린다고 해서 대안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거고요. 겨울을 맞이하면서 더더욱 그러면서 이 에너지 스토리지 관련돼서 이게 신재생 발전 규모와 에너지 스토리지가 결국에는 리니어하게 같은 맥락으로 같은 스텝으로 가지 않으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앞으로는 더 세게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런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그 지질대, 그러니까 지형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나 또는 유럽처럼 그러한 저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 대안은 결국 암모니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왜 암모니아냐? 수소는 운송 보관 너무 어렵습니다.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인데 마이너스 253도에서 액화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보관 자체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바른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금속이라든가 이런 데 보관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수소는 워낙 분자량이 작고 파티클이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시간 금속에 누출이 되면 금속이 결국엔 깨져버리게 됩니다. 별다른 외부의 힘을 가하지 않아도 깨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수소를 보관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만들고 있는 게 대부분 레진이라든가 카본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설비들인 거죠. 금속은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스파이프라인 이것도 사실은 쉽게 적용하기는 어렵겠다. 수소에 있어서는 일단 대규모 보관도 어렵고 대규모 생산도 우리나라나 일본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수소가 아닌 암모니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암모니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질량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암모니아 1kg에는 수소가 178g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3도에서 액화가 되죠. 운송 보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수소와 달리 암모니아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어요. 왜? 이게 주 용도가 현재는 비료이기 때문인 거죠.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암모니아에 대한 기본적인 유틸리티는 다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암모니아가 가격이 엄청 급등하고 있죠. 왜? 암모니아는 다 천연가스를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중국을 제외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암모니아는 천연가스를 통해서 만드는 암모니아가 아니고 그린하이드로진,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잉여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고 거기서 나온 수소로 만드는 암모니아, 그린 암모니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천연가스 기반의 암모니아는 굳이 우리가 그걸 대안으로 삼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먼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 미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불과 한두 달 전인데 벌써부터 이러한 화석 연료 가격의 앙등이 나오는 걸 보고 있자면 야,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먼 미래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이 트랜지션 과정이라는 게 에너지의 변화는 결국 헤게모니의 변화이고 사회 시스템의 변화거든요. 이게 손발이 딱딱 맞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모두가 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올해와 같은 일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천연가스 가격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수소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 이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드스트림 2가 빠르면 2월, 늦어도 5월 달에는 가동이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 그게 가동이 되면 안정화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달까지 가스 가격 앙등이 불러온 결과는 내년 봄에 우리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